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치료의 진심인 진재통 의원, 한의원 이종진 원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압산소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고압산소 치료기를 도입해서 실제로 환자분 치료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 병원도 이 기기를 좋은 걸 도입하면서 환자분 치료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고압산소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1662년 영국의 신부 헨쇼라는 분께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막연한 상상, 그러니까 이제 압력을 높게 해가지고 억지로 산소를 집어넣으면 사람이 굉장히 건강해지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지금 실제로 그것이 점점 발전돼 오면서 고압산소 치료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들이 발표되고 그로 인해 실제로 치료에 적용되고 급기야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16개 질환에 대해서 건강보험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이 이제 당뇨발입니다. 실제로 당뇨병성 족부 같은 경우는 당뇨병을 오래 앓으신 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신데요. 특히 이제 말초신경이 작동을 잘 못하면서 되게 당뇨가 이제 치명적인 게 말초신경과 혈관들, 그래서 혈관질환 많이 오고, 그래서 말초신경이 작동을 잘 못하면 우리 감각이 없지 않습니까? 특히나 발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우리 걷다 보면 되게 울퉁불퉁한 지형이라든가 아니면 발에 감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환경에 의해서 발이 손상이 돼버리면 우리가 모르면, 알면은 그걸 치료하면 되는데 모르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부분이 이제 썩어 들어간다거나 손상이 돼가지고 결국은 큰 일이 발가락을 자른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는 거겠죠. 이런 당뇨병 발에 대해서 고압산소 치료를 해버리면 당뇨발이 되게 좋아집니다. 이게 참 신기하거든요. 그만큼 우리 몸에 산소가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여러 가지 좋은 치료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 모든 조직은 피가 잘 가서 그 끝 말단까지 피가 가서 영양분하고 산소를 공급하면서 그 먹여 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압산소를 통해서 억지로 압력을 넣어서 산소를 집어넣으면 실제로 혈관이 잘 못 커버하는 부위까지 다 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돌발성 난청 같은 질환이 있습니다. 실제로 갑작스럽게 이유 없이 귀가 잘 안 들리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물론 데시벨의 제한이 있습니다. 저쪽 크게 심각하지 않은 사람은 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지만 대한민국에서도 이 어느 정도 이상 데시벨에 좀 심각한 사람들은 보험이 적용이 되거든요. 이 보험 적용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귀 안에는 달팽이관과 전정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전정기관은 세방구리관으로 해가지고 평형을 유지하는 것이고 걔가 문제 생겨버리면 굉장히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죠. 하지만 실제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귀 안에 달팽이관이죠. 달팽이관은 이제 우리 귀 안에서 소리를 듣는 감각기관입니다. 근데 이 소리를 듣는 감각기관이 실제로 뇌로 가는 혈관 자체가 딱 하나고 그게 굉장히 좁은 골목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혈류에 굉장히 취약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 혈관이 살짝 취약해버리면 그쪽으로 피가 잘 안 가가지고 잘 못 듣게 되는 거죠. 기능이 떨어진단 말이죠. 우리 인체의 모든 조직들은 측부순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혈관들이 중복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잘 움직이도록 구조가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근데 귀에 있는 방금 말씀드린 달팽이 같은 경우는 그 혈관 하나만 가기 때문에 그쪽 혈관이 조금 기능만 떨어져 버리면 바로 우리가 돌방 난청 같은 질환이 올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그 질환의 모든 원인은 절대 아닙니다만은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로 그 혈관이 좋아져 버리면 돌발성 난청이 좋아지기 때문에 돌발성 난청 또한 이런 고압산소 치료에 적응증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 모든 조직은 피가 잘 가야 되는데 피가 잘 안 가니까 어떠한 문제 생기는 건데, 그런 국소적인 허혈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는 국소적인 허혈을 치료하기 위해서 고압산소 치료가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대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유명한 외과 의사 보에르마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께서 고압산소 치료를 이제 굉장히 대중에 알린 유명한 분이신데요. 이분이 굉장히 획기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이분께서 발표한 그 실험을 통해서 발표한 논문은 Life Without Blood란 말입니다. 이게 되게 짜릿하죠. Life Without Blood, 피가 없는 생명. 이게 쉽게 말하면 혈액이 없어도 피가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그런 걸 증명을 한 것인데요. 어떻게 증명했냐면 돼지 실험입니다. 돼지의 피를 다 빼내고 난 다음에 그 안에다가 생리식염수를 다 채웠어요. 물이죠, 물을 채우고 난 다음에 이 돼지를 고압산소 탱크 안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해갖고 관찰을 해보니까 이 돼지가 피가 없어도 잘 살았다는 겁니다. 멀쩡하게. 그러고는 그 적정 시간을 지난 다음에 다시 빼내가지고 다시 고압산소 치료기에서 빼낸 다음에 생리식염수를 다 빼고 피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또 제대로 잘 살고 있더란 말이죠. 그만큼 고압산소 치료기에서의 산소 공급은 피가 없어도 가능하다. 이런 거죠. 굉장히 획기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실제로 혈액 안에 있는 혈구, 적혈구란 것은 산소, 폐에서 들어온 산소를 받아가지고 온몸에 퍼뜨리는 기능을 하는데, 동맥을 통해서. 근데 실제로 이 혈구가 없다 하더라도 그 혈장 안에 이게 적혈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압력으로 꽉 산소를 집어넣어 버리니까 혈액 안에 다 산소가 들어갔던 거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산소를 받고 저절로 이 조직들이 다 살아가는 거죠. 참 신기하죠. 이런 실험적인 근거와 함께 그 뒤로 여러 가지 논문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산소 독성이라든가 활성산소라든가 우리가 실제로 걱정하고 있는 고압산소 치료에 대한 부작용들에 대한 오해도 다 풀리고, 그로 인해서 지금 고압산소 치료가 굉장히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고압산소 치료의 기전, 대표적인 기전 4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허혈 조직의 산소 공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면 당뇨발처럼 또는 귀의 돌발성 난청처럼 이런 특정 질환에서 피가 안 가서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조직이 손상되는 걸 막아주는 게 바로 고압산소 치료이기 때문에 허혈 조직의 산소 공급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호중구의 능력 강화입니다. 우리 몸에서 뉴트로필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성의 가장 대표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 세포거든요. 이 호중구가 고압산소에 의한 산소가 충분한 환경에서 훨씬 더 효능을 발휘한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우리가 보통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옆에 누가 감기 걸린 친구가 기침을 콜록콜록 하면 금방 감기가 걸린 사람이 있고 아니면 또 감기가 안 걸린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면역력이 높냐 남냐를 따질 수 있는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면역력이 높은 수준이 아니더라도 자체가 결과적으로 면역도가 높은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쉽게 병에 안 걸리겠죠.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게 고압산소 치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세균의 성장 억제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재균, 여기저기 피부에 돼 있고 여기저기 많이 쌓여있는 보도상구균 같은 또는 이콜라이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스타필로코쿠스, 스테포코쿠스 이런 여러 가지 세균들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이게 이미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항생제를 먹지 않아도 항생제라는 것이 우리 몸에 나쁜 균들이 있을 때 걔를 죽이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이 항생제가 들어와 버리면 나쁜 균뿐만 아니라 좋은 균도 다 같이 죽여버려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장내에 있는 정상세균층을 죽여가지고 설사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항생제를 먹을 때. 물론 장이 건강한 사람들도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그런 우리 몸에 나쁜 세균들을 죽이기 위해서 항생제를 안 먹어도 고압산소 치료를 하면 그 산소가 충분한 상황에서 그런 세균들이 억제된다는 거죠. 나쁜 세균들이. 대표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스트레프토코쿠스, 스타필로코쿠스뿐만 아니라 클로스트림이라든가 아니면 살모넬라, 시겔라 같은 되게 잘 박멸되지 않는 굉장히 좀 독한 놈들의 세균까지 다 같이 우리가 치료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획기적이죠. 실제로 이제 고압산소 치료 들어가서 우리 건강해지기 위해서 치료도 하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반대로 아픈 몸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세균을 잡기 위해서도 고압산소 치료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네 번째 기준을 말씀드리면 혈관 신생입니다. 우리 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거의 비슷한 건데요. 산소를 공급하는 것. 결국은 혈관이 생겨가지고 산소를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소를 바로 다이렉트로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추후에 이 혈관이 없는 조직에 산소를 넣는 것뿐만 아니라 혈관을 다시 만들어줘서 지금 당장 고압산소를 하지 않더라도 추후에도 그 혈관을 통해서 계속 산소 공급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만큼 이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고압산소 치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되게 환자분들한테 고압산소 치료를 많이 권하고 있고 실제로 요즘 보면은 암병동이라든가 암 치료하는 병동이라든가 완화약 하는 병동이라든가 이것저것 해보다가 잘 안 되는 병원 같은 경우 하다못해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한 다음에 붓기 빼는 작용으로도 여러 가지 이런 이 치료에 대한 부작용뿐만 아니라 질환에 대한 부작용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그런 암병동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한 질환 병원들에서 고압산소 치료를 도입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고압산소 치료에 대해 부작용이 없느냐? 그러면 실제로 이 부작용에 대해서는 많이 걱정들 하시는 게 산소 독성입니다. 보통 고압산소를 약 한 30분 이상 받으면 실제로 산소 독성이 생겨요. 그래서 보통 예를 들어서 시야가 좁아진다거나 아니면 간질 발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호흡 곤란이 온다거나 아니면 근육이 저절로 막 떨리는 근육 윤축 반응이 온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반응들이 산소 독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안정성을 갖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고압산소를 꾸준하게 계속 주는 게 아니라 보통 한 25분이나 30분 이내로 끊어서 줍니다. 그리고 충분히 텀을 줘서 5분 정도 텀을 줘가지고 이런 산소 독성이 생기지 않도록 몸을 다시 만들어준 다음에 다시 또 산소를 넣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산소 독성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되게 활성산소. 실제로 이거 산소라는 것은 굉장히 좋지만 이 산소가 특정 전자를 잊어버려서 이 혼자 돌아다니면 안 되는 그런 나쁜 산소를 보통 ROS, 활성산소라고 그러죠. 이 활성산소가 실제로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죠. 우리 몸에 있는 마크로파지 같은 대지세포, 그러니까 면역세포죠. 이 면역구들이 보통 나쁜 놈들을 잡아먹을 때 포식작용하면서 활성산소로 죽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우리 몸에 너무 많아버리면 문제되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실험적으로 밝혀졌어요. 이 고압산소 치료를 꾸준히 하면서 몸 안에 있는 활성산소의 농도를 꾸준히 재봤는데 전혀 높아지는 게 없더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활성산소가 우리가 산소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들어오는 양만큼 누적돼서 활성산소도 높아지지 않는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 고압산소 치료 자체에 보통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서 폐쇄공포증 같은 공황장애가 있는 분들은 들어가자마자 되게 힘들어 하시고요.
첫 번째로 제일 불편한 게 바로 귀가 아픈 거예요. 우리가 보통 비행기 타고 하늘에 쭉 올라가면 귀가 멍해지면서 아프죠. 그건 이제 하늘에 올라갈수록 하늘 위는 이제 지상에 있는 일기압이 아닌 기압이 떨어져가지고 바깥과 우리 몸과의 압력 차이로 귀가 아픈 건데, 반대로 이 고압선소 치료는 압력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압력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결국은 귀에 있는 이 압력, 유스타키오와는 통한 이 고막의 압력, 내부 외부의 압력 차이는 결국은 똑같기 때문에 이 바깥에 있는 압력이 높으냐 낮으냐 차이일 뿐이지, 이런 상대적 차이에 의해서 귀가 되게 통증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귀가 이제 안쪽으로 이 연결되어 있는 유스타키오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통 쉽게 말하는 이튜브라는, 우리 몸에 다 있거든요. 애들이 그게 보통 짧고 굵어가지고 우리가 쉽게 감염이 돼가지고 감기 걸리면 중이염이 잘 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근데 그 관을 잘 열어만 주면, 그 관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외부와 내부의 압력을 조정하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통 코를 잡고 힘을 쫙 주면 귀에 소리 나지 않습니까? 실제로 또 우리가 비행기 타고 왔을 때 귀가 아프다 그러면 코 잡고 압력을 쭉 주라고 이퀄라이징을 그러는데요. 이 이퀄라이징을 잘 하면은 통증이 많이 없을 수 있어요. 실제로 이거를 젊은 여성분 같은 경우는 이걸 막 흉내만 내고 압력을 주는 걸 잘 모르는 분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그 운동에 대해서 충분히 연습을 하고 들어가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런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세균이 있다거나 서열성 조직이 있다거나 어떤 조직이든 간에 산소가 가서 치료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고압선소 치료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 물론 저부터도 실제로 이제 제가 좀 몸이 불편하거나 하면 컨디션 좋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고압선소 치료를 병원을 마치고 나면 합니다. 그러고 나면 되게 다음날 몸이 많이 깨어난 걸 느껴지는데요. 실제로 연구 결과 중에서 굉장히 재밌는 게 텔로미어라고 있어요. 우리 사람의 인체 나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나이테라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사람 유전자의 그 끝부분에 그 텔로미어라는 게 텔로메라제에 의해서 감춰져 있는데요. 그 길이가 길면 길수록 오래 살고, 이게 나이가 들면서 그게 쫙 깎여 나가요. 그래서 쭉 짧아지면 결국은 우리가 수명을 다하게 되는 건데, 그 텔로메라제라는 게 텔로미어가 길어지는 게 밝혀졌어요. 논문을 발표했고, 실제로 이 논문 한두 개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폭넓게 논문이 발표되면서 대부분 의사들이 이제 이걸 인정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만큼 쉽게 말하면 오래 살수, 장수의 비결까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압선소 치료는 제가 여러 환자들에게 많이 권유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압선소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충분한 정보가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치료에 대해서 진심인 진재통 의원 이종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